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수 원장입니다. 오늘도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할게요. 면역력 324쪽 저번에 좀 하다가 좀 말았는데 324쪽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는 과일 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랜베리 주스가 있는데요.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염 예방 효과가 있는 음료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삿포로대에서 임상 연구를 했어요. 24주 동안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에 크랜베리 주스를 한 컵 반을 먹도록 했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요로 재발 감염률이 40%나 낮아졌대요.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은 크랜베리 주스 때문에 소변이 산성도가 변화가 생기면서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인제 발치될 곳이 없다라는 거죠. 박테리아를 이제 처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45명에 대해서 이제 지원자를 해서 크랜베리 주스하고 이제 크랜베리 주스가 아닌 플라세보 음료를 한 2달 한 10주 정도 매일 이제 2컵씩 이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했더니 크랜베리 주스를 맞은 사람들이 면역 T세포인 감마 델타 T세포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감마 델타 T세포의 장벽과 요로를 포함한 다른 점막층에서 발견되는 이 세포이긴 한데 이게 인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가장 먼저 이제 대응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이 감마 델타 T세포가.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를 맞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혈중 감마 델타 T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능력이 3배나 더 강력해져서免疫力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크랜베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염력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을 또 준비하는 신호인 준비시키는 화학 신호인 인터페론 감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48%나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6쪽 여기서 두 번째 줄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콩코드 포도 주스. 콩코드 비행기가 생각나죠, 예전에 콩코드 비행기. 근데 이 콩코드라는 것은 매사추세츠 있죠, 미국. 매사추세츠에 이제 콩코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부자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콩코드 아카데미라고 이제 보딩 스쿨도 있어요. 유명한 데입니다. 그 콩코드 그쪽에 가보면 벌판이 쫙 이게 돼 있고 뭔가 키우는 것 같아. 그냥 농작물만 쫙 많아요. 아마 그게 포도였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콩코드 포드가 DNA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앞장에 설명을 했죠.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 포도에는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니딘 그리고 히드록시남산이라고 같은 남산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서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T세포를. 그리고 이 포도 주스에는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 외에 비타민 C라든가 멜라토닌 같은 것도 있다. 같이 함께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크랜베리 주스를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인제 50에서 75세 건강한 남녀를 기준으로 해서 인제 콩코드 한쪽은 콩코드 주스 먹이고 한쪽은 콩코드 그냥 포도 주스와 비슷한 플라세보 음료를 매일같이 1.5컵씩 이제 9주 동안 이제 섭취를 시켰다고 합니다. 혈중 검사를 해 보니까 콩코드 포도 주스를 맞은 사람이 감마 델타 T세포가 27%나 증가를 했대요. 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주스 같은 거 즉 콩코드 주스를 포함한 모든 주스 같은 경우에는 당의 함량이 높아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물질 대사에 작용해서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당뇨병 환자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즉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콩코드 주스를 비롯해서 이런 주스류는 이제 당의 함량이 높으니까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7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이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암이 더 커지게 만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도 당 함유량이 높은 음료를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먹지 말자.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생리활성 물질을 통해서 면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루지애나 주립대학에서 50대 후반 대사증후군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블루베리 면역 효과를 조사했답니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생길 위험이 원래 높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거죠. 6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거나 또 한쪽은 플라세보 스무디를 이제 마시게 시킨 거죠. 그룹을 2개로 나눠 가지고. 블루베리 스무디의 일회 분량은 1.5컵이었다고 합니다. 봅시다. 생 블루베리로 치면 이제 2컵에 해당되는 거죠. 봅시다. 실험 전후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참가자들의 이제 혈액을 이제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 스무디를 맞은 사람들의 골수계 수지장 세포라고 불리는 면역 세포의 혈중 수치를 이제 평가해 봤더니 8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골지장 수지 세포는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개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신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하락을 해서 블루베리가 면역 기능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이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노스캐롤라이나 애빨레치안 주립대학하고 몬타나 대학교 그리고 테네시에 있는 유명한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밴더빌트 대학 연구팀들이 강도 높은 운동을 한 후에 블루베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대요. 원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즉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 세포 수가 잠시 증가했다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30대 초반 지원자 25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평상시에 산소 호흡량, 심박 호흡수를 다 측정하고 나서 이 25명을 이제 2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집단에는 블루베리로 포장된 블루베리 즉 1.7컵을 나눠 주고 6주 동안 매일 한 봉지씩 복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단은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한 거고요. 블루베리를 먹지 않았고요. 이 둘을 이제 6주 후에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어떻게 비교했느냐? 러닝머신에 2시간 30분 동안 이제 달리기를 한 후에 혈액을 이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집단 섭취한 집단에서의 피험자들 즉 섭취한 사람들에게서는 운동 1시간 전에 블루베리를 평소보다 좀 더 많이 2컵, 2.7컵을 먹이고 운동을 하고 난 후에 1시간 뒤에는 마지막으로 혈액을 채취를 해서 면역 세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블루베리를 먹은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T세포와 B세포 그리고 NK 세포를 포함해서 여러 면역 세포들을 함께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블루베리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운동 시작 전에 NK 세포 수가 거의 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K 세포는 강도 높은 운동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블루베리를 먹은 이제 집단의 NK 세포 수가 운동이 끝나고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가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NK 세포를 증가시키는 데는 블루베리 효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블루베리를 어느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느냐. 하루에 1.7컵이었습니다. 1.7컵. 1.7컵. 네 번째는 이제 고추가 나왔는데 고추는 우리가 열감을 일으키는 생리활성 물질인 캡사이신과 같은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다홍색, 노란색, 녹색을 띠는 거는 이 생리활성을 하는 지아젠틴, 루테인 그리고 베타카로틴들이 이제 이 고추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캡사이신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백혈구와 항체를 만드는 B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329
부족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대학에서 이제 이 캡사이신에 대한 이제 면역 반응을 낸 연구를 해서 보았더니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공격성이 큰 종양인 섬유육종이 있는 쥐에게 캡사이신을 주입을 했대요, 직접적으로. 주입을 했더니 종양이 발육이 중단되고 완전히 이제 사라지거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암 조직을 가지고 현미경을 같이 했더니 캡사이신으로 처치한 종양에서 죽어가는 세포의 수가 캡사이신 처치를 하지 않은 것보다 42배나 이제 오히려 많이 사멸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캡사이신이 대장암이 있는 쥐의 면역 체계에 어떤 반응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캡사이신에 딱 맞는 수용기를 갖춘 면역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캡사이신이 쥐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 독성 T세포를 생성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이제 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에서 종양이 캡사이신을 직접 주사해서 하는 방향을 이제 쓰긴 했지만 고추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암세포에 대응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무기화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이제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330쪽 5번째 참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굴에는 DNA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 근데 그보다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참굴에는. 이런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쪽 DNA를 보호하는 효력은 굴의 단백질 성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중국의 산동대학교에서 이제 수산물 시장에서 참굴을 이제 구입을 해서 면역력을 촉진하는 펩타이드를 이제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출된 참굴에서 추출된 펩타이드를 육종암 세포가 자라고 있는 쥐에게 13일 동안 먹였대요. 먹이고 나서 화학요법 치료를 한 쥐들과 그리고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쥐들과 비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분석을 했더니 굴 추출물을 먹인 쥐에서는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종양이 48%나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제 화학요법을 하면 이제 종양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비장과 흉선에 이제 손상을 가해서 면역 체계가 이제 저하되는 결과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데요. 굴 추출물을 먹은 쥐들의 면역 기관은 크기가 오히려 커졌다고 합니다. 또한 굴 추출물이 면역 기능을 높여서 암을 물리치는 효과를 이제 발휘를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굴 추출물을 먹은 쥐들에게 보니까 암 세포를 이제 잡아먹는 NK 세포 수가 보통 2배 이상 늘었고요.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이제 센트럴 차이나 과학기술대에서 이제 굴의 면역을 촉진하는 다당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다당류가 들어있는 추출물을 연구해 보니까 T세포와 NK 세포 모두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굴의 다당류가 흑색종이 있는 실험실 쥐에게 먹이니까 종양이 무려 86%나 감소를 했대요. 그리고 국립 타이완 대학에서 연구에 따르면 굴에는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32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쥐들에게 있어서 굴 추출물을 먹이니까 알부민 반응이 크게 완화가 됐답니다. 완화가 됐대요. 그래서 평소에 조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맛 좋은 굴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염증을 방지하고 DNA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죠. 6번째, 감초. 감초는 감초 뿌리가 해당이 됩니다. 감초 뿌리가
항류는 한방에서 호흡기 질환의 약재로 쓰이는데 보통 감초 뿌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까지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인 이소리퀴리딘하고 글라브리딘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50% 정도 더 달지만 놀랍게도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 천연 감미료인 18베타 글리시르레틴산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글리시르레틴산은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해지게 만들어서 혈당을 오히려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타나 주립대학 연구원들이 글리시리진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들에게 글리시리진을 먹였더니 글리시린을 먹인 쥐에게 있어서 50%나 더 빨리 로타바이러스를 물리쳤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염증에 맞서 싸우는 면역 T세포를 소집하는 장 유전자 활동이 또한 여기서 이제 증가가 됐대요. 그리고 장 내벽과 림프절을 보호하는 T세포의 수가 증가가 됐고요. 장의 B세포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글리시르레틴산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체내 글리시르레틴산이 너무 많으면 나트륨 조절 기능이 이제 저하됩니다. 나트륨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즉 감초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는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돼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초, 즉 글리시리진을 투여하거나 했을 때는 혈압을 꾸준히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333쪽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6번째 줄. 감초에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다당류도 들어있는데요. 이런 다당류에는 T세포를 더 많이 만들라고 보내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인터루킨 7이라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항암 반응이 촉발될 수가 있고요. 감초 뿌리를 삶아서 다당류가 함유된 추출물이 대장암 있는 쥐들에게 매일 2주 동안 먹였더니 항암 효과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초 추출물을 먹인 쥐들에게 있어서 동양의 약 20% 줄어들면서 동시에 체중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기관인 비장과 흉선의 크기와 무게가 모두 증가해서 면역 활동이 이제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감초를 먹은 쥐들이 혈액 검사에서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의 수가 모두 증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감초 추출물을 먹게 되면 화학요법의 61%에 해당되는 항암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작용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감초를 먹이면 화학요법 61%에 해당하는 항암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34쪽 염증과 자가 면역증을 진정시키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